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스마트 병원입니다. 커넥티드 하스피탈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미래의 병원은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가. 우리가 앞의 시간에서는 PHR을 중심으로 헬스케어에 대한 정의와 헬스케어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얘기는 병원 측면입니다. 그래서 병원이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모습을 생각해 보면, 사실 병원 방문에서 환자들이 가장 고통을 느끼고 있는 부분은 대기 시간입니다. 그게 종합병원이든 뭐 동네 작은 의원이든 이 대기 시간이 없는 진료가 모든 환자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꿈꾸고 있는 부분인데요. 방문과 동시에 진료가 가능한 병원, 이것이 가장 우리가 원하는 병원이고요. 그리고 나의 과거 모든 진료 기록을 병원이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저의 모든 진료 기록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병원 의료정보화가 되면서 EMR 형태로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공유가 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나의 모든 진료 기록이 어느 병원에서 어떤 진료를 누구한테 받았는지가 다 DB화가 돼서, 이런 것들은 의사가 굳이 동일한 질문을 저한테 반복해서 묻지 않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체질과 특성을 감안해서 처방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경우 동일한 처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방주사도 마찬가지고, 뭐 감기나 뭐 여러 가지 환자의 질환이 생겼을 때 일반적인 약물 처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체질과 특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는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유전자 정보가 진료 기록과 결합이 된다면 유전자 기반해서 맞춤형으로 처방이 가능해질 겁니다. 그래서 환자가 약물에 대한 효과들 훨씬 더 극대화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질병 중에 암 시술 같은 경우에는 특정 의사의 기술에 많이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암의 권위자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권위자한테 암 수술을 받아야지 생존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특정 권위가 있는 의사로부터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을 대기해야 되는, 그리고 그 대기하는 동안에 또 암의 진행이 더 늘어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결국 특정 의사의 기술에 의지하지 않는 외과 수술 기법들이 필요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로봇 수술 기법 같은 걸 통해서 사실은 외과 수술에 대한 기술적인 발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집에서도 이제 간단한 진료들은 굳이 병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병원이 존재하기를 바라죠. 그래서 이런 5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의 병원의 모습은 이런 5가지 정도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 병원임을 이제 증명해 줄 수 있는 요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뭐 사물 인터넷의 어떤 센서, 네트워크, 플랫폼, 서비스 관점에서 보면 환자와 병원과 의사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환자는 생체 신호를 수집할 수 있는 자가진단 디바이스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센서 기술이 환자한테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체 신호를 전달받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병원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병원이 클라우드 인프라와 수집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분석된 정보를 기반으로 의료진이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 즉 서비스가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의 4대 요소 관점에서 본다면 환자는 센서, 그리고 병원은 플랫폼, 의사는 서비스, 이 3가지를 연결하는 것이 하나의 네트워크이 됨으로 해서 사물 인터넷 기반의 헬스케어 의료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병원들이 디지털화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병원이었던 거고, 지금은 디지털화 단계를 넘어서 이제 스마트 병원의 형태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아직도 의료산업 및 의료 서비스는 통합 의료정보 시스템 중심의 디지털 병원 구현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병원을 구현하기 위해서 많은 IT 기술들이 포함되어 있고 적용이 되고 있지만, 아직도 종합병원을 제외하면 통합 의료정보 시스템이 100% 다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고요. 이 디지털 병원이 완성되지 않으면 사실 스마트 병원으로 발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병원 자체가 디지털화된 의료정보를 기반으로 환자 중심 서비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디지털 병원이 되어야 하고, 그 디지털 병원을 통해서 스마트 병원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병원 트렌드는 어쨌든 디지털 의료 정보를 이용해서 유전자 기반의 맞춤 의료 서비스, 그리고 원격 진료가 상용화되고, 또 PHR 기반으로 일상 관리화를 통해서 건강 수명이 증진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병원은 디지털 병원과는 달리 병원 자체의 의료정보 시스템이 완성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환자와의 연결, 환자와의 소통을 통해서 지속적인 관리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자의 건강 수명을 증진시키는, 그래서 환자 중심의 병원으로 바뀌는 것이 스마트 병원이 가지고 가야 할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병원이 되어야 하고요. 이런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이 이제 통합 의료정보 시스템, 모든 진료에 대한 부분들이 디지털화되어 있는 통합 의료정보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되고, 또 4개 폴리스라고 해서 4가지가 없어야 됩니다. 차트를 없애야 되고, 필름을 없애야 되고, 종이를 없애야 되고, 처방전을 없애야 됩니다. 이렇게 4가지를 없앨 때 디지털 병원이 완성이 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다시 다른 병원들, 다른 디지털 병원들하고 상호 연계를 위해서는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표준화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해결이 되면 결국 통합 의료정보 시스템, 그다음 표준화를 통해서 디지털 병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이것들이 네트워크로 하나로 묶였을 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스마트 병원에서 나의 진료 기록을 다시 묻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 기반에서 스마트 병원과 연계하기 위한 스마트 디바이스들은 대부분의 목적이 사용자의 생체 신호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그 생체 신호 중에서는 이제 심박, 혈압, 뇌파, 체온, 온도, 활동량, 칼로리, 혈당, 이 모든 다양한 사용자의 생체 신호를 스마트 디바이스 또는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가 수집을 하고, 이 수집된 정보가 병원으로 전달이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과정,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자가 측정이 가능한 수준의 디바이스, 센서들이 필요한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애플워치의 헬스킷 또는 리서치킷이 갖고 있는 특징이 고객의 생체 신호를 합법적으로 수집하겠다라는 애플의 전략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애플워치를 끼고 있으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라는 인식을 받게끔 하는 것이 리서치킷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체 신호 정보가 의료진들이 참고할 만한 통계 데이터로 쓰이게끔 기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애플의 전략은 마치 시계를 팔 때는 스마트워치임에도 불구하고 시계라고 주장을 하고요. 이런 의료계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또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포지셔닝을 합니다. 그래서 왜 애플워치가 갑자기 불과 작년에 소개할 때만 해도 없었는데 메디컬 리서치 기능을 포함시켰습니다. 물론 이제 이 전략은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겠지만 이제 병원 의료진을 위해서 의료 서비스 연계 기능 강화가 목적이고요. 의료 서비스 대상인 주로 환자인데 환자보다 서비스 제공자에게 혜택을 주어야지 의료진이 움직일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의료 연구자들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의 일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 모두에게 줄 혜택을 발견해서 삶의 변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우리는 이를 돕기 위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로 리서치 킷을 만들었다고 애플이 얘기를 합니다. 보시는 화면 같이 제가 제 생체 신호 의료 정보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저의 서명이 필요하고요. 이걸 디지털 서명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의 생체 신호가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은 리서치 킷을 통해서 연구자들과 개발자들이 어떤 혁신적인 의료 연구를 진행할 수 있고 잠재적으로 의료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애플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어찌됐든 합법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생체 신호를 수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 수집된 정보를 제공해주고 혜택을 받는 쪽은 환자 쪽이 아니고 처음에는 의료진 쪽이 먼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진들로부터 호감을 받아야지만 플랫폼에서 의료 서비스와 연계가 가능한 부분들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과거에 애플이 사용했던 전략 중에 아이튠즈 같은 경우에 아이팟을 파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이팟을 소비자한테 알리는 것이 그 이전에 저작권자들하고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만들고 나서 아이팟을 팝니다. 그래야지만 플랫폼에서 양면시장,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결해주는 역할을 아이튠즈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의료 서비스의 제공자인 의료진들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가 완성이 되면 환자들과의 연계는 오히려 더 쉽게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애플이 그동안 플랫폼을 진행하면서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 리서치 킷은 뭐 가속도계, 자이로스코프, 마이크로폰, GPS 이런 아이폰의 하드웨어 기능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환자의 걸음걸이, 운동장애, 뭐 피트니스, 음성, 기억력 등 측정에 사용되고 이 모든 데이터는 연구에만 사용됩니다. 그리고 애플은 이 내용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신뢰를 주려고 하고 있고요. 이 5가지 질병에 대해서 치료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얻기 위함입니다. 유방암이라든가 천식, 당뇨, 뭐 폐질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합법적인 자가측정 요구를 수집할 수 있게끔 해준 것이 애플의 리서치 킷이라고 보면 됩니다. 현재 만성질환자 중에 당뇨, 고혈압, 천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죽을 때까지 이 병을 안고 가야 되는 질병들인데 당뇨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2억 명이고요. 고혈압 환자는 10억, 천식 환자가 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구가 70억, 뭐 75억이라면 만성 질환자의 수가 15억 명입니다. 이 수치는 거의 전 세계 인구의 20%는 5명 중에 1명은 만성 질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성 질환자들에 대한 헬스케어, 건강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이들을 통해서 수집할 수 있는 정보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플의 플랫폼 전략, 결국은 양면 시장 중에서 어디를 먼저 공략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애플은
소비자를 선택하지 않은 거죠. 병원과 의료계를 먼저 선택을 하고 그들한테 줄 수 있는 혜택들, 그들이 원하지만 수집할 수 없는 정보들을 애플이 중간에 나서서 리서치 킷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가를 결국은 애플이 다시 언젠가는 받아서 이걸 소비자하고 연결하는 고리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들은 결국 구글이 추구하고 있는 전략과 애플이 추구하고 있는 전략의 차이가 그겁니다. 구글은 소비자 중심으로 전략을 만들고 애플은 공급자 중심으로 전략을 만듭니다. 그래서 공급자를 먼저 잡아서 공급자가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소비자한테 제공하는 방식, 이것이 애플의 플랫폼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런 헬스케어에서 스마트 병원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는 즉 사물 인터넷의 센싱 기술, 그리고 이 센싱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가 스마트폰이라는 허브를 통해서 스마트 병원까지 연결되는, 이렇게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이 과정이 됐을 때 결국은 미래의 병원, 즉 스마트 병원의 모습이 완성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헬스케어의 모습은 우리가 과거에 영화에서 봤던 내용인데요. 만약에 유전자 기반의 맞춤 의료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나의 일상 관리화가 되고 있다면, 나의 생체 신호들이 주기적으로 수집되고 있다면 사실은 질병이 생기기 전에 질병을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 있는 서비스 같이 부자들은 쉽게 질병을 고치고 가난한 사람들은 질병을 쉽게 고칠 수 없게 되는 상황, 이것이 이제 비영리 자회사, 비영리 의료법인을 유지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차이가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 기반의 스마트 병원은 결국은 커넥티드 홈 그리고 스마트 헬스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유전자 기반 맞춤 의료, 그다음 원격 진료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